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8장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설계 중심 언어라 그랬습니다. 상속도 배우고 이제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객체지향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기존의 코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난 다음에 구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걸 습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무나 아니면 개발을 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먼저 경력자들이 먼저 분석을 해서 상속 구조나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객체지향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클래스들의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걸 이제 개발자들이 보고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실제 실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실습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튜던트 클래스의 상속 구조를 UM을 이용해서 먼저 설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사용해 봤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UML 가서 클래스, 자, 먼저 부모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필드를 선언합니다. name, string, 접근 제한자는 샵이니까 protected입니다. 학년 정보를 저장하는 그레이드 똑같이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첫 번째 스터디, 그리고 기능인 테스트, 학생의 신상 정보 출력하는 get to info 메서드, 자, 선언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미들 퀄리티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먼저 미들 클래스는 자신만의 속성과 기능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나타내는 하살표가 UML도 기능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클래스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계 외에 더 세부적이고 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ssociation, aggregation, composition, dependency,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 설계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 서적이나 구글링 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네럴리제이션, 익스텐즈죠. 상속은 익스텐즈라 그랬죠. 자, 클릭하면 하살표 나오죠. 요걸 꼬리 부분을 미들 클래스에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살표를 미들에서 스튜던트를 가리키면 미들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상속한다 의미입니다. 다음은 퀄리티 클래스입니다. 퀄리티 클래스는 자신만의 학점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코스이즈입니다. 지금 앞에 접근 제한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코스이즈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 getCoseIs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 똑같이 퀄리티도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제너럴리제이션 클릭해서 자, 하살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콜리지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리키면 이제
콜리지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는 draw.io에 있는 UME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클립스에서도 플러그인 설치하면 UM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글링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현할 학생 클래스들의 상속 구조를 UML 다이어그램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클립스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은 자, 또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ch09 패키지를 자, 섹션 02.ex 01로 만들겠습니다. 자, 설계한 대로 첫 번째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죠. 스튜던트 클래스. 두 개의 필드를 선언합니다. 접근 제한자는 모두 프로텍티드입니다. 자, 생성자 구현해 줍니다. 기본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두 개의 생성자를 구현했습니다. 학생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getStudent는 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모든 학생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하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에 있는 미들과 콜리지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자, 먼저 미들 클래스입니다. 자, 미들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는 방법은 extend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미들 클래스는 특별히 자신의 속성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스튜던트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기능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미들 클래스 생성 호출 시 상속받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 그레이드 필드에 접근해서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미들 클래스에서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선언된 네임 그레이드 필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리지 클래스입니다. 콜리지 클래스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필드인 코스 위즈를 선언합니다. 학점 정보가 저장됩니다. 자식 클래스의 필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많이 선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근 제한자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콜리지 생성자 구현해서 상속받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 그레이드 필드를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드인 코스 위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 필드에 접근할 메서드를 따로 구현해 줍니다.
자, 지금은 미들과 콜리지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므로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은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사용하고 하이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속성과 기능만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실행 클래스에는 메인 메서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신상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 신상 변수를 널로 초기합니다. 자, 그리고 미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기 위해서 미들 클래스 생성자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new middle 이순신 2. 자, 생성자 호출하면, 자, 생성자로 하면 언더바 네임, 언더바 그레이드로 이순신 2가 전달돼서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똑같이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되면서 전달된 값을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 그레이드 필드에 각각 이순신 2를 초기화합니다. 똑같이 콜리지 인스턴스도 생성합니다. 뉴 콜리지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 홍길동 3 22 매개 변수로 전달되면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네임 그레이드에 홍길동 3을 초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필드인 코스이제는 학점 정보인 20을 초기합니다. 각각의 인스턴스 접근해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m.getStudentInfo 호출합니다. 지금 m이 지금 미들 타입이니까 미들 클래스에는 getStudentInfo 메서드가 없습니다.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에 상속받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getStudentInfo를 자유롭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면 네임 필드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참조 변수 m이 가리키고 있는 미들 인스턴스의 네임 그레이드의 값은 이순신 2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이순신, 학년 2가 신상 변수에 리턴됩니다. 미들 클래스의 신상 정보를 출력해 봅니다. 자, 실행해 보면 학생 정보 이순신, 학년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new middle에서 이순신 2로 지금 초기화했으니까 같이 생성된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 그레이드에 이순신 2로 초기화 됩니다. 자, 그리고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니까 네임 그레이드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한 것을 리턴하니까 실행하면 이름 이순신 학년 2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getStudentInfo 메소드를 호출해서 대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15항에 보면 C.getStudentInf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C가 가리키고 있는 콜리지 인스턴스에 가보면 자, 콜리지 인스턴스에는 getStudentInfo 메소드가 없습니다.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getStudentInfo 메소드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콜리지 인스턴스의 부모 클래스인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 그레이드에 세팅된 값은 홍길동 3이죠. 그러니까 실행해보면 자, 학생 정보 출력할 때 이름 홍길동 학년 3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콜리지에는 지금 하이에 코스이자라는 학점을 저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의 값도 출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C.getCourse 메소드 호출하면 이 getCourse 메소드에서는 코스이자는 필드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럼 실행해보면 자, 수강학점 2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new college 생성자 호출하면서 지금 20을 전달했으니까 코스이즈 필드의 값은 20으로 초기화됐습니다. 그걸 C.getCourse 메소드 호출해서 가져와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클래스를 이용한 상속 실습 예제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했을 때 각각의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생성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자, 디버그 모드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자, 멈췄죠? 자, 그리고 한 줄 실행하면
자, 뉴 미들에서 지금 미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M 참조 변수가 있죠. 화살표 클릭하면 펼쳐지죠. 지금 보면 그레이드 네임 뉴 미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되면서 지금 상위에 상속받고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되니까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네임 그레이드가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들 클래스에는 특별히 선언한 필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가 가리키고 있는 필드는 상속받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 그레이드만 표시됩니다. 네임은 이순신이고 그레이드는 생성자 호출되면서 전달된 이순신 2로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콜리지 C는 뉴 콜리지 호출하면 C가 생성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자, 네임은 홍길동이고 그레이드는 3, 뉴 콜리지도 홍길동 3이 전달됐죠. 똑같이 생성자로 전달되니까 네임 그레이드 값은 홍길동 3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콜리지에는 자신만의 필드인 코스도 있으니까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호출시 전달돼 20으로 초기화됩니다. 학생정보 출력하면 자, 똑같이 m.getToInfo 호출하면 m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있는 네임 그레이드 이순신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순신이 자, c.getToInfo 호출하면 c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네임 그레이드 홍길동 3이 출력이 됩니다. 보면 홍길동 3 그리고 c.getCourse 호출하니까 필드의 값 20 출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속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뉴 미들, 뉴 콜리지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되면 각각의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는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로 따로 만들어집니다. UML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미들과 콜리지가 공통으로 상속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메모리에는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추가로 좀 보충을 하면 실행 클래스 실행해 보면 뉴 미들, 뉴 콜리지 자, 각각의 학생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하면 미들 클래스 생성자 호출, 콜리지 클래스 생성자 호출 생성자 호출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앞에 보면 각각 스튜던트 기본 생성자 호출, 스튜던트 기본 생성자 호출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 호출하면 먼저 상속받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먼저 호출합니다. 따라서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부터 먼저 메모리에 생성 후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뒤에서 수포 기능을 배우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리지 클래스에 지금 코스웨이즈 필드 선했죠. 자, 이게 학점인데 이게 시험 점수 결과를 받는 학점이 아니라 이게 학기별로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수강 학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과목 3학점이죠. 20학점, 21학점 이런 식으로 학기별로 수강하는 수강 학점을 의미합니다.